네, 리딩 클럽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읽어보고 패널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그 뉴스에 대한 일기도 써보고 그걸 나눠보는 클럽인데요. 저하고 항상 해주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해피캣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리딩 클럽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수장이 되긴 했는데 뭐 수장이라고 뭐 특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저를 항상 도와주시는 우리 블랙커피님과 그러면 이제 호응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해주시든지. 우리 블랙커피님. 뭐 자연스럽게 하죠. 우리 토크쇼 하듯이. 블랙커피님. 안녕하세요. 블랙커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이범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범님. 네, 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리딩 클럽이 생기게 된 어떤 목적이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낭독 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인해서 이제 낭독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하면서 뭐 배우는 것도 많고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참 저도 나름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두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자기 소개하고 이 리딩 클럽의 어떤 그 취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커피님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과 오디오 클립에서 위드커피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네, 나름 오랫동안 DJ와 그리고 사회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음성 플랫폼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쑥스러워하지 어,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자연스럽진 못하네요. 아, 제 그럴 방이 수 있죠. 아니어서. 이제 하면서 좀 능청 맞아지고 부끄러운 게 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 이거 뭐 예. 진행자의 어떤 역량이 제가 좀 부족해서 못 끌어내는 것 같으니까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봄님, 이 클럽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제공하신 분인데 우리 봄님 소개와 함께 리딩 클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2021년 6월부터 음성 플랫폼 이용을 시작한 초보 이용자. 방송은 옆에 두 분이 전문으로 하시고 주로 듣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점자도서관 낭독 봉사를 알게 된 뒤로 낭독을 열심히 해서 봉사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리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피큐님, 수장님, 네, 블랙커피님, 네. 전문가님, 낭독 전문가님 모시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셋은 뭐 어떤 사회적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되게 뭐 그런 이야기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시민일 뿐이고 시민의 눈에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마주하고 그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의견 한번 코멘트를 달아보자.' 이런 작은 이게 행동들이 또 낭독도 연습도 되고 전달도 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술도 익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세상이 자정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작은 뜻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건데요. 오늘 한번 첫 번째 그 기사를 가져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기사를 낭독해 주시고 예 뭐 쓰셨나요, 글? 아까 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안 쓰신 것 같던데. 그거 놈놈놈 그게 쓴 건데요. 아, 그 올렸었습니다. 짧은 놈놈놈.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네. 좋습니다. 뭐 길이 뭐 일기가 길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사실 없으니까 네 한번 그러면 그 가져오신 기사랑 낭독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신문에서 발간된 정영근 기자의 기사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확대 제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발행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01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공개하고 있다. 유재범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실질적인 수산업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수입 제한 조치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수산업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원전오염수 대응을 위해 지난해보다 129.3% 늘어난 3,693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수산물 비축, 민간 수매 지원, 판로 확보 및 소비 활성화 등에는 2,904억 원을 배정했다. 나머지는 방사능 모니터링, 원산지 표시제 실시 등에 사용한다. 수산물 비축 목표는 지난해 13,000톤에서 올해 32,000톤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2023년 예정된 것이 사실이고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와 예상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정부의 대책 예상 규모는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농업재해대책법에 농업재해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개념을 포함해 피해 지원 및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국내 오염수 해양 확산 예측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이는 일본 정부의 관련 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하여 일본 정부의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협의 체계 구축과 함께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기사 끝인데요. 잘 읽어 주셨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시다가 도중에 한번 약간 웃음이 터지신 것 같은데 뭐 재밌는 거라도 있으셨나요? 뭐 갑자기 심각한 기사였는데. 갑자기 발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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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습니다. 네. 연습을 그래서 했는데 사실 이게 네네. 그럴 수 말씀하십시오. 있죠. 발음 네. 눈으로는 잘 하는데 발음만 네네. 하면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네. 제가 기사는 읽었고 이 기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삼중수소 그거 먹는 거야. 미미와 바람 사이에 놈놈놈. 좋은 놈. 호시탐탐 오염수 방류를 노리는 놈. 나쁜 놈. 삼중수소 보태도 미미해서 괜찮다는 놈. 이상한 놈.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놈. 이렇게 음. 놈놈놈이고요. 네네. 사실 이 기사는 이상한 놈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좋은 놈이랑 나쁜 놈에 대한 기사들도 있었는데 그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랑 국제 그 원자력 조사위원회에서 이 정도 방류 괜찮다라고 제시한 글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어떤 다른 기자분이나 교수분들이 그 정도 밀양이라서 괜찮다 하는 글들이 있었고요. 좋은 놈 쪽에. 나쁜 놈 쪽에 이번에 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시한 그 오염수 방류됐을 때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우리나라 해안에 도착하고 그게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해류 양으로 봤을 때 미미해서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글들이 있어서 놈놈놈 나쁜 놈 해봤고요. 맞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그 오염수 방류라는 거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각자 자기 입장에서 좋다, 뭐 나쁘다, 안 된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되게 많았고, 이 나쁜 놈 쪽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정말 혹할 정도로 음. 포장을 잘했고, 데이터 제시나 자료 근거 제시가 엄청 훌륭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전 나쁜 놈 쪽 말고, 좋은 놈들 쪽에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것이 정말 안전하다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일본 정부도 사실 정부가 나서진 않고 도쿄 전력에서 그런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연구 자료들을. 그래서 이 놈놈놈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양 수산물들을 먹지 않고 지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던 기사였습니다. 네. 그 생각도 잘 들어봤습니다. 그 낭독을 들었을 때는 사실상 틀린 거는 저는 별로 못 느꼈고 한 번 제가 틀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달은 잘 됐고요. 사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뀌어 있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바뀌어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좋은 들어보니까. 놈은 반어법이에요. 예. 그쵸, 그쵸. 예. 이제 '아 역설이구나.' 알고 그래서 네네네. 있었거든요. 음. 예. 근데 이제 그 바라보는 어떤 견해에 따라서 그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써 주신 생각까지도 예 잘 낭독해 주셔서 잘 들어봤습니다. 커피님은 어떠셨어요? 이 기사 낭독이랑 이 제가 기사를 아까 단톡방에 이 기사를 올려주시고 글을 이제 놈놈놈을 보고 글자만 보고 다 읽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기사 이거 하려다가 말았어요." 하고서 올려드린 거 있었잖아요. 네. M일보. 거기서 내용이 혹시 보셨나요? 예. 그 어떤 거요? 제목이 후쿠시마 반일파리 야 음. 괴담 선동 더 못해서 안달하나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목이. 사설 네. 제목이었는데 누가 썼는지 일단 올리지 않았고 그 안에 내용은 지금 그 놈놈놈 중에 한 놈이 네. 쓴 듯한 글자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지금 저도 이제 열심히 듣고 눈으로 보고 그냥 혼자 웃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같은 걸 보고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 놈놈놈 중에 과연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정상이 없습니다. 놈놈놈 중에 영화를 봐도 그니까 그렇지만 이놈이랑 그놈이랑 있네요. 네. 셋 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나쁘고 좋은 놈은 없어 하여튼. 피해를 근데 사실 저 오염수를 방류하면 누군가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저걸 보관하는 데 비용을 써야 하는 쪽이라든가 그러니깐요. 원전 산업 쪽에 이제 종사해서 원전 산업을 계속 키워야 하는 쪽들은 이득이겠지만 결국 그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물고기들이랑 그걸 먹게 그걸 되는 먹는 사람. 저희가 입게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회를 자주 먹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눈앞의 위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들의 논리가 저는 좀 웃기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서 그렇게 환경을 엄청나게 해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모이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네,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어를 얘기하면 그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전 사태에서 오염 방사수가 생겼는데 이것들을 바다에 뿌리는 게 바다가 되게 넓고 해류가 뭐 많고 하니까 "그 정도는 미량이니까 쏟아내도 돼."라고 말한다라는 식 관철되는 게 과연 옳은 논리의 해법인가. 그 당위가 정말 정당성을 지니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좀 흐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전에 그 모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도 누군가는 제가 너무 좀 센 얘기 주제를 꺼낸 건 아닌가 싶은데 소재를 꺼낸 건 아닌가 싶은데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그게 극소량이고 큰 문제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치만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어 이렇게 앗아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저녁 때 다시마를 먹었어요. 저녁밥 반찬이 다시마였거든요. 근데 순간 이제 기사를 들으면서 '내가 먹는 다시마가 저게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자주 먹는 게 맞아요. 아니니까 예 그 생각이 먼저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마라는 글자를 딱 들었을 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까? 내년에도?' 다시마 후쿠시마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다시마 먹지 않는 걸로. 어쨌든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좀 너무 속상하고 해피케님 말씀처럼 예 '논점을 흐리고 있다.' 기사 음. 어디에도 예 제대로 된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던져 놓고 본 것 같은 혹은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서 그 M일보와 같이 네. 예 그렇게 보이니까 이걸 한눈에 이렇게 뉴스를 다 비교하면서 보니까 참 재미난 걸 보네요. 재밌네요. 네. 뭐 어디 가셨지? 근데 저도 다양한 뉴스를 볼 의견들을 때 들어보니까 예 좋은 것 음.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죠, 부모님. 저 뉴스 볼 때 사실 그 언론사 전 주로 이제 네이버 언론사 그 뉴스 스탠드에서 많이 보는데 거기에 비슷한 주제의 뉴스들을 이렇게 모아 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뉴스 읽기를 하면서 하나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게 연관된 것들을 읽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시각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나는 맞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쪼끔 더 이제 기사를 읽고 넘어가던 거에서 쪼끔 더 생각해 보게 돼서 저희 뭐 이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맞아요. 뭔가 그 시민으로서 고향감이 생기는 것 너 같다. 너 너무 이렇게 좀 센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하고서 이제 막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욕이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게 이제 누구를 향해서 욕이 발사가 되어야 되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쵸. 제일. 네. 네. 저도 맞습니다. 그 본인이 가져온 기사랑 그 읽어 보고 그 본인의 또 생각도 들어보고 저도 글을 좀 써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같은 기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커피님은 쓰셨나요, 혹시? 이 기사를 가지고서는 오늘 안 썼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커피님은 요 그건 쓰지 못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제가 좀 네네네. 해볼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써 봤는데 한번 아니 그 낭독도 하셔야죠 기사.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우선 잠깐만요. 아 본인 커피님 거는 깬 아직 거야? 안 끝났잖아요. 저도 그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뿌리는 것이 그것을 이 기사를 접하고 '아 진짜 버리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좀 든 생각들입니다. 한번 써 봤는데요.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 있었다. 세계는 하나, 우리는 이웃. 떨어져서 보면 지극히도 당연한 말. 그러나 동화처럼 느껴진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는 실제는 우리 모두의 위기다. 1차적으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과오이며 2차적으로는 전 세계인들이 그들만의 위기라 치부하는 미온적 대처에 책임이 있다 생각한다. 방류하면 수입 금지를 시키겠다는 어떤 면에선 일본의 이 사태에 대한 불투명한 태도에 해결할 의지를 묻는 외교적 정책일 수 있으나 공통의 위기를 통감한다는 이해관계와는 무관해 보인다. 그렇다 하여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정부의 최선의 선택을 그저 공통의 위기라는 범주에 넣지 못한 공격적 외교라 비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산물을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한다고? 안 될 말이지. 작게는 탄소 배출, 크게는 환경 위기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인의 위기라는 공통의 분모 위에 고민할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몰래 바다에 흘려보내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자본주의의 합리가 낳은 지독한 병폐다. 다양한 국가의 정상들이 분배를 말할 때 모두의 우리를 말하는 신념은 사라져버린 듯 싶다. 멸망의 역사를 맞이할 때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할 것인가? 지금도 몰래 내던져지는 방사능 오염수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 모른다. 먼 나라, 그저 나와 무관할 일이 맞는 거냐고. 진정한 비극은 지나간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학습하지 못하는 우둔함이다. 수익 금지라는 대처보다 더 높은 전 세계인들의 환경을 향한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 이웃이 필요하다. 라고 코멘트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상 탄소 배출이나 지구 온난화, 지구 위기죠. 지구 위기. 이미 탄소 배출을 할 대로 다 해버려서 이미 맥스치를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뚫리는 오전을 이제는 탄소 배출을 제로에 수렴한다고 해도 이미 위기는 다가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이 좀 오고 설왕설래로 오고 가고 그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각국의 정상들의 어떤 그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 뭐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선진국들이 그 배출을 다 해 놓고 고도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거든요. 근데 후진국들은 이제서야 탄소 배출하면서 뭔가 같이 좀 부자의 나라로 선진국의 나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배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큰 당위가 "야 나는 못 했는데? 발전해야 되는데?" 라는 어. 말에 되게 가로막히거든요. 음. 이렇게 음. 놓고 보면 다 결국에 잘 살자고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잘 살자고 하는 행동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어떤 인지는 큰 위기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아 그래. 우리 같이 살려면 야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이 동의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좀 뭔가 바뀔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도 바다에 뿌려져서 밀양이니까 괜찮다. 사실 아까 전에 그 쓰레기 논리하고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밀양이라고 음음. 괜찮다라고 하면 다 쓰레기 버려도 괜찮다라는 어떤 기조를 만들게 되면 원자력 뭐 이렇게 터져서 우리도 오염수 생기면 그럼 우리도 뿌릴게. 그럼 뭐 너도 뿌리네 나도 뿌릴게." 이게 되면 차가 그게 진짜 밀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바다에 물론 그 오염을 끼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오염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김혜수 씨가 인스타에 썼던 그 글이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쓰레기를 만든다."라고. 근데 그런 쓰레기에 대한 책임감들이 과연 인간들에게 다 있는가? 사실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포장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는데 내용물이 되게 부실해요, 요즘 같은 걸 보면. '굳이 이렇게 과대 포장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업이나 자본이 굴러가는 어떤 생태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되어 왔는가. 오염수도 살짝 그 문제가 약간 겹쳐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코멘트를 한번 써 봤습니다. 아주 글로벌한 시각에서 세계가 이제 나서야 된다. 세계인들이 환경을 향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멘트. 음. 해피캣님의 시야가 아주 넓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결국은 다 이제 '자기만 잘 살자.'라는 게 속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모든 논리에서 예. 그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쓰레기산 있잖아요. 있죠. 예. 예, 서울에서 만든 쓰레기를 뭐 인천에 매립한다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건 최소한의 어떤 지역 간의 합의라도 있는 문제인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가 간의 합의도 전혀 없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밑에 호주라든가 주변 태평양 인근국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분 있잖아요, 그분. 그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그분이 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막 막 얘기를 하셔 가지고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 뭐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도 여기 참 보면 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기정사실화하고 아. 그러면 쟤네들이 이제 뿌릴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음음음. 대처할 것인가 요게 초점이 있거든요. 거의 합의해 예예.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니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좀 '정말 이상한 놈이자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그 에밀보는 도대체 어? 그렇게 반일 감정을 갖는 거 자체가 나쁜 거다. 막 그게 같은 날 맞아요, 같은 맞아요. 시간에 그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게 너무 그런 의미에서 에밀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에밀보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어디 신문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네. 저 얘기했는데요. 내일 신문이라고. 문화일보 신문인가? 문화일보 사설에 근데 이거 누가 썼는지 일단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일보 사설이고요. 오늘 그러니까 4월 3일 11시 46 분에 올린 글입니다. "사설 후쿠시마 반일 파리. 야 괴담 선동 더 못해서 안 달아나."라는 제목이었고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징용 배상 결단과 일본 방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와 신을 신을사조 을사오적 등으로 매도하고 장외 투쟁까지 벌였지만 다수 국민은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차분한 입장을 보인다. 노 재팬 같은 불매 운동이나 일본 여행 거부 등도 눈에 띄지 않는다. 국민은 성숙한 대응을 하는데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를 운운하고 소속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6 일부터 8 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반일 선동에 국민이 휘둘리지 않자 안다라는 것은 아닌가. 답답하네요.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의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의원과 농어민 위원회의 이원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하고 도쿄 전력 방문, 일본 어민 면담 등도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일부 일본
언론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것처럼 보도됐지만 대통령실 명의로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허위 보도임을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안전성을 검증 중이다. 후쿠시마는 동해가 아닌 태평양 연안이어서 한국보다 호주가 더 영향을 받는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방류와 무관하게 한국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건 정당이라면 국익과 국격을 중시해야 한다. 지금 행태를 보면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에 이은 괴담 시즌 3도 우려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방사능 사망자는 없었다. 로 끝납니다. 네. 네. 뭐 추가 도움을 주는 어떤 기사 읽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 네네. 어 말씀하시죠. 아까 마지막에 하셨던 수권 정당이 네. 이게 한자가 맞는진 모르겠는데 수권이라 해 가지고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 해서 수권으로 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수권 네. 정당이라면. 네. 네. 저희는 리딩 클럽이라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얘기를 해 드려야 될 아 것 같아서.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수권 좋은 지적. 정당이라면 네. 네. 어 사실 이 문제가 반일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물타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어떤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깐요. 이게 '정치의 생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일 근본적인 건 그거잖아요. 우리 식탁에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 있을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음식이 올라온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고 거기서 더 넓게 보면 그런 오염수를 만들어낸 어떤 그 사고 때문에 그 체계의 어떤 관리를 잘 못한 일본이 그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는가는 사실 저는 늘 물음표가 찍힌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들을 좀 그쵸. 방문해서 진실을 보려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다큐가 있었죠.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에 대한 그 학자들이 가 가지고 다큐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심각하다라고요. 근데 일본 정부도 자국 내에 심어진 그 공포 때문에 우야무야 숨기기가 너무 급급하다라는 얘기를 그 다큐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사실 확인은 더 뭐 깊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뭐 기자들이 할 거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지금 같고. 제가 그러니까 기사를 읽고 나서 음. 혹시나 해 가지고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한 음. 건 또 저희가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음. 뭐 "호주가 더 위험하다."라고서 음.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차이가 나는지. 물론 후쿠시마 원전 해류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뭐 예 이렇게 계절마다 다르고 그런 거를 따지서라도 근데 그냥 얼핏 눈으로 봐도 차이가 없어? 아니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 밑에 있는 나라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뭐 다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이 호주거든요. 음. 저희가 뭐 이렇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손가락 한 마디다 그러면은 그것의 한 5 배, 6배 정도로 남쪽으로 가야지 호주가 관련이 돼요. 필리핀은 한 3 배, 2배 반. 근데 이게 뭐 땅이 일본 열도가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떻게 음. 저거를 저런 식으로 기사를 썼는지 진짜 답답하네요. 음. 그러니까 뭐 정치적 어떤 정당 싸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맞네. 내가 음. 맞네. 니네 일 음. 못하네." 뭐 이렇게 물어뜯기일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이 오염수에 대한 문제가 일본이기 때문에 반일 감정 때문에 뭐 "과대적으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워딩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맞아요. 그거하고는 너무 무관한 일이거든요. 괴담이고 환경 선동이래잖아요. 네. 그쵸. 음. 예. 환경의 어떤 문제이니까 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공포가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 수입 금지할 거야. 니네 제대로 안 하면."
일본한테 정 일본 내가 만약에 일본 정부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네. 한다라고 치면 그래도 사실 그런 좋죠. 것보다 우리 전 그 세계가 같이 감내해야 하고 좀 이렇게 같이 도움을 주고 예 그렇게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어떤 큰 좀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그 솔직히 그 얘기하면. 그런 중간에 마인드셋으로 좀 접근을 예. 해서 적극적인 그 사후 처리를 위한 어떤 일본도 물론 책임을 방법을 지고 예 예. 전 그런 것에 세계인들이 나오지 관심을 않고 가지고 예 예. 그것을 좀 어떻게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모색한다라고 하면 그런 게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음. 힘이 뭉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 거죠. 여기 중간 첫 단락의 문장 맨 끝에 "반일 선동에 국민이 휘둘리지 않자 안다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아 누가 썼는지 정말 궁금한데 안 나와 가지고. 음. 이런 선동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그리고 누가 썼는지를 밝히지도 않는 거 보면 '기사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그 사 봅니다. 그쵸. 기본이 안 된 사설이었다. 음. 문화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이 기사와 어떤 낭독이나 뭐 코멘트 하실 거 두 분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답답해져서 네. 다음으로 우리 커피 님이 블랙커피 님께서 가져오신 기사 한번 들어보고요. 그 기사에 관한 그 코멘트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좀 길어서 일단 읽겠습니다. 어 한겨레 신문이고요. 한겨레 사회면에 있던 기사입니다. 남편 8년 구타, 전치 29 주에도 죄 없다 울며 쓴 탄원서. 잊혀진 헌법 30조 홀로 남은 범죄 피해자, 보복 범죄 노출된 피해자들. 남편에게 8년 동안 폭행을 당했다. 전치 29주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남편의 의처증에 따른 집착이 강했다. 다른 사람과 밥 먹는 일까지 따져 묻고 때렸다. 사람답게 사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고 박아무개 씨는 말했다. 2019년 남편과의 고리를 끊기로 결심했다. 박 씨의 반복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던 경찰관이 주선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받게 됐다. 남편에게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나온다. 이 조치는 한시적일 뿐이었다. 남편이 받은 접근 금지 기간은 겨우 2개월이었다. 연장해도 최장 6개월밖에 안 된다. 남편은 뭐하러 그런 걸 했느냐고 비꼬았다. 보복이 두려웠던 박 씨는 진단서 등을 모아 남편을 정식으로 고소했고 남편은 경찰에 체포됐다.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박 씨는 이혼을 원했지만 구치소에 구금된 남편은 합의로 나를 빼내어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버텼다. 이틀에 한 번꼴로 넉 달 동안 구치소에 찾아갔고 영치금까지 넣어주며 설득해 겨우 이혼에 합의했다. 박 씨는 대신 남편애가 죄가 없다는 탄원서를 쓰며 엉엉 우려하였다. 풀려난 남편은 한동안 이사간 집으로 불쑥 찾아오거나 잘 지내냐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어두워지면 무조건 밖에 나가지 않아요. 남자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사람 냄새가 싫은 거예요. 박 씨는 인터뷰하는 2시간 동안 접근 금지라는 단어만 21번을 쓰며 반복해서 호소했다. 2달 할 거면 왜 하나 싶어요. 외국에서 10년도 할 수 있다더라고요. 접근 금지를 10년 아니면 20년까지 늘려야 해요. 한겨레와 심층 인터뷰한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복 범죄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가해자 접근 금지 처분은 대상 범죄가 한정적인 데다가 기간도 짧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도 한계가 뚜렷하다. 가해자의 출소 등을 알려주는 법무부의 통지 제도는 피해자 신청에 있어야 가능하다. 2017년 발생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유가족인 전아무개 씨는 아예 접근 금지 처분을 활용조차 할 수 없다. 접근 금지 처분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전 씨는 살인범 김성관의 공범 정아무개 씨의 보복이 두렵다고 했다. 김성관은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징역 8년형을 받은 정 씨는 2026년 출소한다. 정 씨는 교도소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고 한다. 정 씨가 할머니도 때리는 등 성격이 이상하다고 해요. 출소해서 해코지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민혜진 씨도 보복 범죄 공포에 떨고 있다. 살인미수 혐의 역시 접근 금지 처분 대상이 아니다. 최근 가해 남성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 가해 남성이 이 여성에게 왜 연락을 끊었냐며 욕설 섞인 협박 편지를 거듭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기 때문에 출소하면 계속 쫓아올 거라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도 안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5월 이혼한 전 남편에게 흉기로 찔려 중상을 입은 이 아무개 씨도 인터뷰 내내 불안감을 호소했다. 전 남편은 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그 형을 다 살고 나와도 남편의 나이는 50대에 불과하다. 전 남편은 반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출소해서 보복할지 몰라서 매일 창문을 꼭 잠그고 자는 새로운 버릇이 생겼어요.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경찰은 신변 보호 조치를 한다. 주거지 순찰 강화와 임시숙소 제공, 경우 전문 보호시설 연계, 스마트워치 대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2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제공받은 사례는 185건에 그쳤다. 임시숙소는 최대 5일밖에 머무를 수 없고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기존 거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임예윤 서울 서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무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랜 기간 안정적인 거처를 꾸려야 하는데 고작 5일 비워두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워치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 스마트워치 지급은 지난해 1만 4,208건으로 4년 전에 견조 2.7배가 늘었다. 하지만 위치값의 오차 범위가 50m 이내여서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선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 2021년 11월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직전에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호출했지만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신변 경호와 전문 보호시설 연계도 예산과 인력 부족 탓에 매년 10에서 20건 수준에 그칠 정도다. 법무부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도 피해자 친화적이지 않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의 상황을 통지해 준다. 다만 피해자가 신청해야 한다.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피해자가 다수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통지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반복 폭행이나 보복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자립도 쉽지 않다. 정아무개 씨는 아버지에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주 서너 번 이상 맞았다고 했다.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이좋게 지내라고 훈계하거나 아버지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집에서 탈출하려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 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이면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애, 중상해를 입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범죄 피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씨는 성인이 되고 한참 뒤인 26살이 되어서야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뒤 과외 등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외국에선 가해자에게 거듭 범행을 당할 가능성이 큰 피해자의 주거지를 옮겨주거나 이름, 직업 등을 바꿔주기도 한다며 보다 폭넓은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김가윤 기자와 김지은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사를 읽을 땐 좀 차가울 필요성이 있고요. 코멘트를 다실 땐 뜨거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좀 이렇게 참담하셔 가지고 그 마음이 좀 느껴졌는데 어떤 정보의 전달이라는 것보다 감정이 전달이 돼서 예 저도 참담해지니까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 낭독에 죄송합니다. 있어서는 낭독이 있어서는 오히려 집중이 안 답답하더라고요. 되니까 예 음. '차가워질 필요가 있다.' 예 진실을 말할 때는 그러니까 진실이 가지는 차가운 저는 물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 고거를 거기서 이제 느끼는 우리의 뜨거움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뭐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에 어떤 노출돼 있는 심지어 또 보복 범죄 같은 경우는 전 처벌의 수위가 높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법을 살고 와 가지고 또 보복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용인되는 사회라고 하면 누가 법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에 누가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쵸? 예. 그거 법의 어떤 지엄함을 위해서라도 저도 그 개도주의의 입장으로서 이 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어떤 형벌의 어떤 부분은 되게 미약하구나라는 생각하는 게 뭐 사기, 경제사범 이런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을 말살시키거든요. 어떤 경제적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죽음까지 이르게 하잖아요. 근데 그 참담한 결과에 비해 '형량이 그렇게 강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하지 않다라고 봐요. 네. 보복 범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 가지고 그쵸?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서 "야 요것만큼은 좀 처벌을 세게 하는 어떤 법안들을 만들어 놓자."라고 말을 한다거나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건데 우리가 이런 비용에서 아낌이 없이 써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허락을 구하는 일 예 그런 입법의 체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 그런 일들을 좀 빨리 마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스토커법이 그런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 가지고 이제 스토커 범죄들이 어떤 억제력이 있는지 사실 그 통계는 보지 못했는데 법들이 좀 강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던 그 기사의 부분이 그런 사회적 비용에서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야 이런 데는 돈 써야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모이는 예 하나로 입이 모아져서 그렇게 말을 해서 '빨리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그 봄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글이 제목은 그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면서도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죄가 없다는 탄원서를 쓰고 나서야 이혼을 하게 된 어떤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후 이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보호를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음으로 인터뷰를 해서 상당히 잘 이렇게 짜여진 기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어떤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만나고 싶지 않다. 접근 금지.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지켜달라. 경찰에서 이걸 확인해달라. 두 번째는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신고를 하면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뭐 쉼터라든가 이런 피해자 보호시설로 잘 이렇게 피해 보호소에도 가서 나오고 싶은 곳이 아니라 정말 잘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이 살인 미수는 접근 금지가 불가한 이 한계를 좀 고쳐 달라. 이게 되게 정확한 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명확한. 그래서 해피캣님 말씀처럼 저걸 하기 위해서는 법의 변화도 필요하고 경제적 지원이나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고 그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세금을 팍팍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의무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조동적 당연한 거죠. 이유라고도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뭐 여성만 저렇게 가정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아동이라든가 남편도 가정폭력에 노출될 수 있죠. 음. 그래서 이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여성 보호가 아니라
조금 정말 해결이 빨리 되면 좋겠는데 대체 폭력이나 가정 폭력 관련해서 이런 뉴스나 기사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걸 보면 '왜 법을 안 만들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사 읽고서 쓴 거를 좀 읽어도 될까요 지금? 아 맞네요. 아 아 죄송합니다. 네네. 읽으세요. 예. 뭐 이렇게 물어보지 그걸 안 않으셨는데 하셨네요. 읽으세요. 예. 너무 흥분했네. 자, 제목 아래 이제 헌법 제30 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헌법 제30 조는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 구조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다. 헌법 조항입니다. 네. 범죄 피해자임에도 내 집에서조차 편안히 닫힌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없다. 엄연히 헌법에 보호받아야 한다고 쓰여 있음에도 말이다. 술과 가정 내 폭력은 언제쯤이면 경중을 떠나 제대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을까? 심지어 피해자라는 법의 테두리가 있음에도 제도는 현실의 발 뒤꿈치만 쫓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아닌가 싶다. 기사를 보고 이 글을 정리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아무래도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 아니면 가해자의 입장이나 가해자의 위치에 더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없는 힘을 쥐어짜 세상의 자리를 펴 사는 것으로 삶 자체가 공포임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인가. 차라리 비약이라고 얼토당토 않다라고 누군가 말해주면 좋겠다.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범죄 피해자들이 2 차, 3차 가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안다. 허술한 법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를 묵인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잡초임을 알면서 퍼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오히려 양분과 물을 주는 것과 다르다 할 수 있을까? 내버려 둔 것을 누굴 탓할까? 라고 썼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헌법 30 조에 그게 이제 헌법으로 지정되어져 있는 법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 아니 곰님 말씀처럼 이러시다가 법을 네. 기사 하나마다 법을 하나씩 떼시면 변호사 시험을 치시려고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게 몰랐어요. 이렇게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뉴스를 음. 접하면서 제가 '내가 법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있었나?' 관심이 예. 많으세요. '관심이 있었나?'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 법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지켜야 하고 누구나에게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왔던 그 글들이나 기사들 내용들은 대부분 그것이 이제 평등하지 않고 음. 오히려 보호해 주고 약자에게 너무 부당한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아마 아파서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사도 그랬고 제가 쓴 글도 그랬고 그게 좀 답답하다 보니까 왜 법이 있음에도 그게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법마저도 이것을 이렇게 외면하느냐라고서 따지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답답해서 네.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회를 바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목소리를 내서. 근데 제가 아까 저기 말했던 그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대부분 그 흉악 범죄나 저기 어떤 좀 되게 입에 담기도 좀 힘든 잔혹 범죄들은 그 사형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어떤 여론들이 되게 극명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죽여 버리면 그만이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결론에 너무나도 쉽게 도달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사에서 되게 훌륭한 기사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점이 뭐냐면 그 어떤 보복 범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를 어느 정도의 일말의 어떤 구체성을 갖췄다라고 보는 거죠. 예. 방법을 네 좀 고런 중간에 좀 기사라서 참 보여줬죠. 좋았다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때 우리 국민들이 아까 전에 그 봄님 말씀처럼 '당연히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여론이 저는 형성이 제대로 되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어느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그 피해의 어떤 규모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최소한으로 작용돼서 이 사람의 삶을 좀 안전한 법의 장치 안에서 놓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비용 과연 뭘까? 얼마일까?'라든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공포를 사라지게끔 이 사회가 노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부진한 어떤 이유는 이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있는 것 같고, 예, 요것이 내일처럼 느껴진다면 우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자니까 보호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가 나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법의 체계가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런 어떤 가정 폭력이 생겼을 때 그 네네. 폭력의 빌미를 제공했다거나 그 피해자가 뭐 잘못했다. 그런 가스라이팅 같은 거 있잖아요. 남편도 계속 음 음. 하겠지만 음. 주변 뭐 이웃들 뭐 "네가 참아라. 네가 뭐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맞춰라." 이러는 것처럼 네네.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 제도라거나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가 가정폭력이 생겼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경찰도 얘기를 하면 예. "잘 나오죠.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사이좋게 사회적 지내라." 네네. 사회적 비용도 있지만 발생했을 때 그 네네. 어떤 캠페인 같은 거 인식의 우리가 가장 문제. 네. 예 예. 그게도 비용을 좀 써야 된다고 봐요. 여기 그렇죠. 글에는 네. 안 그거 예, 나왔지만. 그 너무 훌륭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니까. 사실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가부장적인 어떤 폐단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동 폭력에 있어서만큼은 그 부모가 자식 때린다는데 "네가 맞아요. 뭐 어쩌 이게 내 집 일인데?"라고 하니까 실제로 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처벌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야 구속력이 생기니까. 음. 사실 그렇게 맞고 나서 피해자가 생긴 뒤에 구속이 생긴다라고 해서 그 사람 상처가 치유가 될까는 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피해자라는 음. 수밖에 없죠. 피해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쓰이는 것에도 찬성하는 우리가 좀 어떤 사회적 수준? 예, 시민 음. 의식? 예,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훌륭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깔려 있어야 된다. 저도 좀 많이 동의합니다. 네. 네. 기사의 아랫부분에 보면 도움을 주신 분들 하고서 이제 뭐 어느 맞아요. 단체, 어느 당 이렇게 막 나와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 준 10 명의 범죄 피해자들"이라고 써져 음. 있거든요. 근데 용기 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도 되게, 예, 음.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날것 그대로 좀 이렇게 힘들지만 저도 이제 막 울분에 젖어서 음. 기사를 잘 제대로 못 읽고 뭐 전달을 잘 못했는데 음. 그래도 그분들의 목소리 또한 정확하게 팩트가 어떤 건지, 예, 음. 알아야 되는 것도 전해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이런 인식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쵸.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계속 취재를 하거나 분석을 하다 보면 원인이 뭐고 그들이 원하는 해결이 뭐고 실제적인 걸 알 수 있고, 그쵸. 이 글에 나온 것들만 쪼끔 뭐 피해자 주거지를 옮겨 주거나 쉴 곳을 마련해 주거나 경제적 지원해 주거나 못 쫓아오게 이름이나 직업이나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그냥 바로 바꿔 주는, 좀 불편하겠지만 자기로서는 그런 게 좀 뭐 후속 조치 같은 거? 기사에 대한? 여기 전문가들 되게 많으시네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2 명밖에 없네. 예, 임시 숙소가 5 일이라는 거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기사 보고 나서. 음. 근데 무슨 가출 단순 가출도 아니고 엄마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그렇게 10 대들 이렇게 집 나온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5일 동안 그렇게 범죄에 노출이 되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갈 곳이 없겠죠, 거기 예. 말고는. 답답했습니다 하여튼. 네. 저도 뭐 이 기사를 접해서 처음 알게 된 것들이 참 많았고, 제일 놀라웠던 건 그 법을 담당하는 그 어떤 기관이 이런 통계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현실? 예, 음. 보복 번제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정확한 통계 숫자만큼도 수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런 문제를 너무 우야무야 덮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기사하고 그 코멘트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잘 쓴 기사였습니다. 네. 잘 쓰고 훌륭한 기사였던 것 같아요. 기사는 이렇게 그 써야지. 아까 이러시면 안 돼요. 사설가 너무 네. 차이가 나네요. M사설. 이름 없는 M사설. 사설가. 네.
이런 기자에게 누가 기레기라고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아 네. 그쵸. 아 그쵸. 김가윤, 김지은 기자입니다. 네. 아 그 훌륭한 한 기자. 박수 한번 쳐요. 어딘지 어디 신문사인지 한겨레 신문의 김가연 기자님, 김지은 기자님 네. 박수. 좋은 기사였습니다. 네, 그분들이 뭐 저희 방송을 듣진 않겠지만 네. 아이 박수.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기사 가져오신 걸 읽어보고 코멘트도 해보고 각자 쓴 글도 나눠봤는데요. 리딩 클럽은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사를 읽고 낭독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의 어떤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나중 되면은 우리가 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좀 이렇게 똑똑해지면 또 '야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어떤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건 듭니다. 너무 아니 저는 아까 그런 처음부터 글로벌 하시더니 목표가 큰 그림이 있었네요. 큰 그림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비판만 해서는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을 생각한다라는 건 결국 그 피해 당사자의 마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가 돼 보려고 하기에 '이러면 좋아지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일이 내 일이 됐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녹음도 해 보고 해 봤는데 두 분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커피님 어떠세요? 기사를 좀 잘 읽고 싶다. 자기 완성과 함께. 네. 읽다가 막 어. 갑자기 멈칫하고 아 감정이 격해지고 이러지 그거는 말아요. 예. 아니요. 네. 그거는 그건 기침이 나와서라고. 그렇군요. 네 제가 그래서 박수 안 쳤어요. 보여서 그런가. 어. 음. 네. 예. 기침이 나와서 잠깐 멈추고 잠깐 이렇게 물도 한 잔 마시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여튼 그렇고 다음에도 녹음할 때 저 같은 뭐 사례가 들려서 물 마시다가 숨이 안 쉬어진다든가 뭐 그러면 하여튼 박수 한번 쳐 주세요. 그럼 제가 잘 편집해서 잘 버무려서 이제 올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어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봄님께서 이제 어 그 좋은 일로 해 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점점점 나아졌잖아요. 나아졌다는 게 이게 이제 어떠한 이렇게 살들이 붙기 시작했는데 어 좀 건강하게 붙은 살들을 잘 관리해서 잘 예 건강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살이 붙어서 건강해진다라는 건 그닥 와닿지 않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근육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근육이 나을 것 같아요. 네. 근육이 네 나을 것 좋은 같아요. 근육들이 붙어서 네. 살이라 그러면은 진짜 그렇구나. 네. 네. 살 비만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하여튼 저런. 뭐 잘 나도 알겠습니다. 우리 네. 나도 그 건강한 돼지 생각했는데. 네 우리 봄님 뭐 행복한 돼지인가요? 네 그 돼지는? 네 뭐 모르겠는데. 네 우리 봄님 어떠셨나요? 오늘 한번 이렇게 해 봤는데. 저희가 워낙 셋이서 얘기를 많이 한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었고 대본이 없었지만 너무 합이 잘 맞았던 것 같다. 음. 진행과 각자 멘트하는 거 엄청 이 자화자찬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좋아요. 어 예 좋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이렇게 예 목소리를 여신 거가 저는 오늘 예 봄님 일단 박수. 또 마이크 여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역시 예 행동을 축복합니다. 조금씩. 예. 저는 뭐 저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 본 적도 없고 눈으로 그냥 제목이랑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정도만 보고 항상 넘어가는데 한 음. 기사에 대해서 몇 가지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우리 지금 현실이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음.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해피캣님 말씀처럼 앞으로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음. 그렇게까지 쪼끔씩 변해가는 거를 목표로 이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저희의 그 네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마지막 말인데 이 네네. 역할이 약간 앞에 수장, 두 번째 전문 낭독인 '나 뭐 하지?' 이런 생각인데 캐릭터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아 거의 잡힌 것 같은데? 아이고 예능도 아니고 캐릭터를 잡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담을 저 좀 저는 내려놓고요. 전문 낭독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베스트 한 줄을 뽑자면 우리 그 봄님께서 얘기했던 "사회가 의식을 바꾸는 데도 비용을 써야 된다는 것에 합의했으면 좋겠다." 아 좋다. 너무 훌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이거를 앞에 썸네일에다 써야 할까 봐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좋다. 그걸 전달하셨던 그 과정이나 당분간 일이 어 많아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가부장이 가져다 준 어떤 폐단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가정 폭력에는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저도 음. 남자지만 저 그런 것도 많이 봐 왔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지금이 나아졌나라는 어떤 이렇게 물음을 던졌을 때 사실 잘 음.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런 폭력들이 있고 그 아까 전에 기사 보니까 너무 참담하잖아요. 칼에 찔리고. 너무 무서워요. 음. 그쵸? 그 보복이 또 두려워서 그 깜빡이 가 있지만 그 문을 꼭 이렇게 점검하고 자고 잔다는 그 여성분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할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렇게 법이라는 예외 것이 네네. 죄송해요. 제가 말을 끊었는데 예외가 많을 줄 몰랐어요. 음. 그러니까 정해진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웃라인? 음. 거기서 벗어나는 그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걸 아직도 안 고쳤나?' 이 생각도 드네요. 죄송해요. 말을 끊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정 폭력의 가해자도 좀 이렇게 어떤 교육이나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은영 박사 요즘 뭐 아이들 많이 솔루션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좀 상담도 받고 치유도 받고 좀 이렇게 계도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성숙한 사회로 좀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사회적 비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베스트를 꼽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커피 님의 베스트는 어떠세요? 오늘 얘기 나눠 본 것 중에? 저요? 예. 저는 마이크를 여신 것만으로도 참 와. 아니 베스트 한 네. 줄을 얘기하라고요. 행동을 얘기하지 아니 말고 뭐 베스트 한 한 줄 줄을 한 얘기하라고. 줄이 아니라 요약을 하라고. 소리만 나도 너무 좋다. 어지럽네. 너무 어지럽 좋다. 너무 좋다. 마이크를 열었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좋다. 말이 줄었다 내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그럼 우리 봄님 한번 베스트 한 줄 들어볼까요? 저는 그 해피캣님 쪼끔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해피캣님의 마지막 세계인들을 향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 이런 글로벌한 시점 좋긴 했는데 네네. 크게 이제 가슴을 울리진 않았다. 근데 커피님이 쓰신 글 중에 네네. "허술한 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를 묵인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것도 저 좋았죠. 예. 문구가 어. 되게 이 감사합니다. 변호사 같은 문구가 약간 느낌이 근데 제 얘기는 굳이 안 음. 꺼내도 되는데 왜 굳이 꺼내신 거죠 그럼? 한번 언급해 주고 이상하네. 싶어서. 예. 예 글로벌한 그 한번 시점은 그죠. 언급해 주고 예. 싶었는데 한 예. 줄만 하라 하니까 두 줄 하라 했으면 내가 그 두 개 했지. 오케이 한 줄 그러면 네. 커피님의 한 줄은 한번 다시 읽어 나의 주시죠. 한 줄 픽은 커피님의 저 문장. "허술한 네. 법으로 인해 읽어 주시죠. "허술한 피해자가" 법으로 인해 네. 낭독해 주시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음.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를 묵인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네 요거를 우리 봄님이 한번 베스트 한 줄로 꼽아 주셨으니까 읽어 주시죠. 저는 주어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주어를 넣었거든요. 네 넣어 "허술한 주시죠. 법으로 인해 네.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를 묵인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훌륭한 두 문장을 건지게 됐네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다른 분의 시야를 통해서. 예. 너무 좋았던 저는 뭐 너무 좋았습니다. 예. 늘 항상 배우는 것 같아요. 다른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매번 하면 할수록 배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낭독이 좀 안 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리딩 인정합니다. 클럽인데 리딩 클럽인데 여러분 낭독이 어째 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좀 낭독을 또박또박 잘 전달할 수 있게 네. 고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두 분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다음은 목요일 날 8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고 방송은 우리 커피 님의 그 네이버 소개해 주시죠. 예. 아 오늘 한 방송은 좀 좀 잘 다듬고 잘 예쁘게 좀 바꿔서 유튜브와 네이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거는 따로 저희가 공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3일 월요일 리딩 클럽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밤 잘 정리하시고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